강남에 지금 가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1인 기업을 하면서 저번 달에 좀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입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몇 가지 좀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남 도착했습니다. 이제 미팅 장소로 가볼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유튜브 정말 콘텐츠 기획 잘 하고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구체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좀 논의를 좀 해볼게요. 네, 미팅 끝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강남에서 한 진짜 딱 30분 걸렸네요. 강의 7시에, 오후 7시에 강의가 또 있어서 이따가 강의하러 가볼 겁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까운데 오늘 만날 수강생은 사실 문화재 컨텐츠를 이제 소개하는 일을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직접 채널도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셔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고 강의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돕기로 했고요. 이 카메라 사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네. 모델 좀 봐도 될까요? 예, 이거 예전에 유행했던 구병원이 선전하고. 네, 5,000이네요. 예, 알파 5,000. 그냥 찍은 거는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촬영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런 거 문화재 소개할 때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들고 촬영하기보다는 요 스마트폰 삼각대가 있어요, 긴 거. 네, 네. 그걸로 해서 이제 고정을 해놓고 촬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네, 맞아요. 유튜버 얘기들이 일단 시작해라. 네.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관점이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그럼 또 이거 언제 사신 건가요? 2004년도인가? 이걸로 혹시 작업하실 거 나르시죠?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아직 안 그랬을 걸 얘기 들었는데 안 깔리더라고요. 사양이 낮아서. 네, 맞아요.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 물론 이런 영상은 못 찍겠죠.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은 얼마 전에 매출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좀 떨어졌었는데 어떤 원인이 있어서 제가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제가 제 스스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사실 1인 기업을 검색을 하면 굉장히 다들 난 이렇게 성공했어요. 월 1,000, 2,000 벌었어요. 월 1억 벌었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저도 월 1,000을 벌어서 유튜브에다가 제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유지가 안 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5가지의 원인을 제가 파악을 하고 분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1인 기업 하시면서 저 같은 이런 경험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5가지 매출 하락의 5가지 원인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출 하락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 수익이 떨어졌는지 그걸 더 제 스스로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1인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코로나 기간에 좀 많이 게을렀었습니다. 네, 게을르니까 바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와이프도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왜 집에만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약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 밖에 제가 나가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이 떨어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영상 제작 쪽으로 갈지 아니면 영상 강의 쪽으로 갈지 제가 확실하게 갈피를 못 잡고 그동안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제작 쪽으로 그쪽으로도 가고 싶고, 왜냐하면 그쪽도 매출이 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영상 강사로서도 하고 싶은, 계속 하러 해나가고 싶은데 두 개를 다 병행해서 하려니까 한쪽에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집중을 못하니까 강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 영상 제작 쪽으로도 스케줄이 뭔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인 기업가로서는 동시에 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봤을 때 직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 원인은 견적에 대해서 저의 능력치에 맞게 제가 제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영상 의뢰를 받기 전에 이제 서로 견적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가격을 산정할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의논을 하다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견적을 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저는 이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조율조율 하다가 타협점이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타협점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몸값을 너무 높이 본 거죠. 그래서 좀 높게 견적을 제시한다라거나 그랬을 때 상대방 그 클라이언트 분이 이제 납득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저는 조금 관과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제가 회사를 나와서 제가 영상을 의뢰를 받는다고 하면 그만큼 돈을 저한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1인 기업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다 비딩으로 붙어서 이제 그쪽에서는 견적이 어느 정도 좀 더 싼 것들을 요구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수용하지 못하고 좀 몸값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그 견적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높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 브랜딩의 부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M2 스튜디오라는 것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죠, 제 회사 이름. 근데 계속 운영할 때 아직까지 로고가 좀 완전하게 뭔가 형태를 갖춰진 로고가 아직 없고, 이 M2 스튜디오의 회사 소개서가 아직 없다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 브랜딩의 부재에서 오는 건데, 이 브랜딩을 제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이제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느라고 그런 브랜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M2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브랜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브랜드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경험했던 바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매출 하락이 됐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기간 때 제가 좀 게을렀다는 거, 두 번째로는 영상 제작과 영상 강사,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길을 한꺼번에 다 메인처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부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제가 메인으로 가야 될 방향을 좀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미 저는 이제 생각을 굳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영상 강사 쪽으로 좀 더 메인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건 개인 브랜딩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고나 회사 소개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없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견적에 대한 올바른 제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능력치에 맞게 견적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클라이언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 원인들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실력이 정말 좋다면, 영상 실력이 누가 봐도 참 괜찮다, 뛰어나다 한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실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마지막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5가지 원인들이 결국 저를 매출을 하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했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들을 대입해 본다면 각자가 뭐 다 당연히 다 너무 잘 되면 좋겠지만, 아마 매출이 떨어진다 했을 때 이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제가 뭐 그렇다고 저를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경력과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를 더 개발시키면 될 일이지 뭐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계속 점프하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더 잘하겠죠. 여러분들도 매출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본인이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정말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1인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는 한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실행력. 안정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빨리 시도할 수 있고 빨리빨리 도전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땐 빨리빨리 그거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시도와 빠른 도전을 해서 아닌 건 빨리 그만두고 잘 되는 건 계속 살려서 이렇게 가야지 이제 1인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대기업 시스템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대기업 시스템을 이기려면 우리가 빨리 시도해서 빨리 도전하고 될 건 취하고 안 될 건 버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정말 속도감 있게. 그래야 정말 1인 기업가로서의 마인드가 제대로 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시도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빨리 버리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빨리 도전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빨리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되는 것들은 취하고 안 되는 것들은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대기업 시스템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시도하고 도전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우리 1인 기업가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정말 잘 상기하셔서 앞으로 도전이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잘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